때는 일에 집중하고 쉴 때만큼은 잘 놀고 잘 쉬어야 성공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정말로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 상위 1%의 사람들 대체 그들은 쉴 때 뭘 하길래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 호기심에서부터 저희들의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아우 이만한 것 중에 어딨나. 아유 있구나. 정말 악플 컬렉터요. 그만 모으고 싶네요. 예. 지금 저장고가 넘쳤습니다. Because I'm happy. 전 국민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나나나나 해피. 페럴 윌리엄스 아닙니까? 아, 페럴 윌리엄스. 트로트예요? 해피. 초메가 히트곡의 주인공으로 성공한 뮤지션답게 자산 규모만 약 1,700억 원. 클래스가 다른 슈퍼리치 셀럽인데요. 특이하게도 여가 시간에는 아가들을 돌본다고 합니다. 아가들의 정체, 바로 이 아트 토이입니다. 얘네들 많이 봤죠? 아, 저거 수집하는 사람 요즘 많죠. 얘네 유명해요. 아니 근데 저게 지금 보통 장난감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한 기자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네. 버전도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예전에 저 녀석의 되게 작은 걸 누가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냥 뭐야 이러고 그냥 뭐 감사한 마음이지만 뭐 인형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가치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플라스틱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맞아. 네, 몰랐어요. 국내에서는 2010년에 G드래곤 뮤직비디오에서 곰 모양의 아트 토이가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 C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디자인한 건데요. 가격이 한화로 약 1,000만 원대로 초고가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리치 퍼렐 윌리엄스는 뭐 어떤 사연으로 저걸 수집하게 된 거예요? 퍼렐 윌리엄스가 1990년대 후반 우연히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야 라며 정말 신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퍼렐 윌리엄스가 이대근 저 때는 한국말로 새로운 했다고 세상이요? 예. 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인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A사의 창업자 니고의 아트 토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된 거죠. 그 뒤부터 퍼렐 윌리엄스는 자주 아트 토이 박람회를 찾는 것은 물론이요. 현재 평균가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의 아트 토이 디렉터 카우스의 작품을 포함한 초고가 아트 토이 수십 개가 집에 꽉꽉 들어차 있다고 합니다. 와우. 또 그냥 수집만 하지 않고요. 2014년에는 지인들과 함께 This is not a toy.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트 토이를 선보이는 전시회도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단 7명, 초호화 취미의 정체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이루지 못하는 진정한 초호화 취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취미 마저 할 거예요. 바로 우주여행이에요. 부루마블이 아니에요. 아 그거 말고요? 거기도 우주선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죠. 예.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봤을 이 우주여행을 민간인 최초로 떠난 사람 데니스 티토라는 미국인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아니고요. 그냥 사업가입니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돈 내고 갔다 온 거잖아요. 그죠? 차비 내고. 정말 돈은 엄청나지만 우주에 대한 동경과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는 우주여행을 위해서 러시아 항공우주국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재정난에 시달리던 러시아 항공우주국과 우주에 가고 싶은 데니스 티토의 니즈가 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니스 티토는 오랜 훈련 끝에 2001년 러시아의 우주선인 소유즈 TM-32호에 탑승할 수 있었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는 등 8일 동안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이 민간인 최초 우주여행자의 귀환 장면은 미국 C 채널이 생중계를 할 만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 진짜 대원 이름이 여기 적혀 있네 목에.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와 본인 이름이. 근데 저게 뭐 저 나사나 뭐 우주항공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민간인이 저렇게 갈 거면 돈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아직 패키지 상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가 이 8일간의 여행으로 지불한 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 약 225억 원이었습니다. 8일 동안. 내가 지구상에서 단 7명만 경험한 초호화 취미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명이 더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데니스 티토 이후에도 남아공의 유명 CEO 마크 셔틀워스, 또 세계적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M-워드를 개발한 찰스 시모니 같은 부호들이 우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문 듣고 나도 가겠다 그러고 간 거구나. 너 아직 안 가봤니? 뭐 이러면서. 와 그 말 들으면 진짜 가야지. 열받지. 진짜 열받지. 요새 어렵니? 확 올라오지.
현재까지 기록된 마지막이자 7번째 민간인 우주여행자는 세계적인 서커스 엔터테인먼트 그룹 시사를 창설한 이 랄리베르테인데요. 그는 3,500만 달러, 약 394억 원을 지불해서 11일간의 우주여행을 다녔습니다. 자, 우리 구단주는 항의 기부천사.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요, 미국의 유명 기업가이자 방송사 ATV의 회장 마크 큐반의 취미 활동 사진입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지금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막 격렬하게 하는 건데 좀 취미로 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분은 저렇게 합니다. 저게 취미예요. 특이하네. 그는 학생 때 첫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월급으로 농구화를 샀을 만큼 농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처 사업으로 손꼽히는 부호가 된 후에 숨겨왔던 덕심을 스케일 크게 폭발시킵니다. 표를 끊어서 농구 경기를 보러 가는 대신 2000년 미국 NBA의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버릭스를 약 3,200억 원에 사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년 하위 팀이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마크 큐반이 최고의 구단주가 됩니다. 선수들을 위한 라커룸과 숙소를 최고급으로 바꾸는 등 후한 투자는 물론이고요. 팀의 로고가 새긴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방문하는 등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2011년에는 만년 하위 팀 댈러스 매버릭스가 NBA 챔피언십에서 무려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취미로 구단 사는 부호들의 다른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마크 큐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자신의 팀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것 같다, 혹은 저 상대팀 선수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바로 거침없는 항의라는 것이 그의 진정한 취미 활동이라고 합니다. 열정이 넘친다. 그중에서도 특히 2001-2002 시즌에는 공개적으로 판정에 불만을 늘어놓다가 NBA가 개인에게 부과한 벌금 최고액인 50만 달러, 약 5억 6천만 원을 한 번에 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선수 연봉에 더 투자하지. 근데 이제 열성적인 구단주라서 멋지긴 한데요. 그 잘못 보면 진상 아닌가요? 그래요. 뭐 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여기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마크 큐반은요, 자기가 농구장에서 벌금을 물 때마다 그 벌금과 똑같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진정한 취미는 바로 기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큐반 리스펙트. 아, 그래요? 네. 지난해에는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경무에 시달리는 경찰들을 위해서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을 기부했고요. 또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상으로 비행기를 빌려준 적도 있다고. 아유, 멋지네. 40년 기업 경영의 원동력은 돌솥집.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발전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사내 병원, 어린이집, 마사지샵, 미용실까지 완비, 상상 초월 복지로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S사. 자,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S사의 창업자이자 40여 년째 CEO로 재직 중인 제임스 굿나이트입니다. 무려 약 12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슈퍼리치 제임스 굿나이트 회장의 취미는 정말 황당하게도 돌 수집이랍니다. 제임스 굿나이트 회장은요, 한 골동품 가게에서 우연히 광물 표본을 발견하게 된 뒤 한눈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광물을 인간이 복제할 수 없는 최고의 미술이라 칭하며 매년 10여 개의 광물, 암석, 운석을 구입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석 모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오기자도 어렸을 때 뭐 수석부에 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네. 살짝 이제 수석부에 몸담기도 했었는데 뭐 돌 위에 이제 나비가 그려진 거 이런 거 찾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취미와는 좀 차원이 다른 우리의 퀄러티를 자랑합니다. 자, 슈퍼리치답게 정말 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법한 그런 암석이나 광물을 수집하는 건데요. 거기다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콩고 등 무려 40여 개국에 달하는 나라에서 공수를 해왔는데 화려한 녹색 공작석은 콩고공화국, 자, 보라색 빛의 형석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수집해온 거고요. 돌뿐만 아니라 심지어 화석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발견한 7천만 년 된 화석까지. 자, 이렇게 수집한 돌과 화석들을 자신의 사무실에 저렇게 전시 선반과 이름표를 만들어 진열해 놓는다고 합니다. 퇴근. 야, 그렇지, 휴식하기 그렇지. 전에 퇴근하시는군요. 그럼요. 제 기사 완판입니다. 완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IT 기업 A사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자, A사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천재 엔지니어죠. 자, 인생의 모토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인 이 워즈니악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재미있게 즐기고 있는 취미가 있다고. 뭘까? 바로 세그웨이 폴로입니다. 나도 저거 관심 있어. 자, 아시다시피 세그웨이 몸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1인용 전동 스쿠터인데요. 재밌겠다. 워즈니악은 이보다 더 편리한 이동 수단은 없다며 여기에 푹 빠져 출근길이나 쇼핑하러 가는 길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세그웨이에서 안 내리고 볼일을 볼 정도로 세그웨이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세그웨이를 폴로 한다는 건 뭐예요? 설마 그 말 타고 하는 것처럼 저걸 타고 한다는 거예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네. 영상 한번 보시죠. 진짜 그렇게 하네. 어머. 진짜 그렇게. 저 팀이 있구나. 우리가 저 브랜드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폴로 종목 네. 세그웨이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참 좋다. 왜냐면 말들도 고생이거든요, 저거. 네.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자, 워즈니악은 이 세그웨이 폴로에 그야말로 퐁당 빠져서요. 2003년에는 실리콘밸리 애프터쇼크라는 세그웨이 폴로 팀을 만들었고요. 심지어 2006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세그웨이 폴로 대회 워즈컵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구나. 자, 세계 대회까지 직접 만들며 대놓고 취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신의 취미를 이렇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독특해서 매력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괴짜들에겐 제격이. 근데 좀 어울리지 않아요? 워즈니악이 뭐 어렸을 때부터 기술 덕후, 약간 엔지니어 덕후로 유명했는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저런 거 하는 모습 보면 참 한결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멋집니다. 네. 갑시다. 내가 스스로 시장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만의 도시를 건설하는 도시 육성 게임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통큰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창업자이자 55조 원이 넘는 자산으로 세계 7위 부호에 오른 레리 앨리스입니다. 그가 도시 육성 게임을 하는 장소는 바로 슈퍼리치들이 사랑한 휴양지 하와이. 레리 앨리스는 2012년 하와이에서 6번째로 큰 섬인 라나이 섬의 98%를 통째로 구입했고요. 게다가 레리 앨리스는 이 섬을 오가기 위해서 하와이 호놀루루와 라나이 섬을 잇는 비행기가 있는 항공사까지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항공기를 산 게 아니고요. 항공사를 샀어요. 참 별걸 다 사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을 산 목적은 100% 청정지역, 친환경 생태도시 만들기. 즉, 레리 앨리슨 자신이 생각하는 꿈의 도시를 라나이 섬에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레리 앨리슨은 섬 구입이 완료되자마자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밝혔습니다. 전 수도 사업과 전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기술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시설이 설치가 될 것이고 주민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겁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과 학생들을 끌어모아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대학 캠퍼스를 만들 거예요. 진짜 철학을 담아서 뭔가 하고 있는 거네. 근데 뭐 지금 섬을 산 지 벌써 한 5년 됐잖아요. 어떻게 뭐 좀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 단계는 섬 주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것. 이전까지 신호등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라나이 섬의 도로가 정돈됐고요. 약국과 5성급 호텔, 공공수영장, 라나이 섬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 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줄 대신 풍력과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얻을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섬을 만들겠다는 레리 앨리슨의 거창하면서도 남다른 취미. 그가 꿈꾸는 도시가 완성되는 날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대단하네. 월급 15,000원이었던 대학교 영어 강사에서 시장 가치가 무려 241조 6천억 원인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수장 마윈. 그가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무협소설 덕후였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무협소설을 무척 좋아했던 마윈은요. 특히 의천도룡기와 사조 영웅전을 집필한 홍콩 무협소설계의 대부 김용 작가의 왕팬이랍니다. 그런데 항상 그의 가슴 속엔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무림 고수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윈은 기업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야망 아래 1999년 동료들과 A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때 마윈 회장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으니 역시나 무협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윈은 자신을 풍청양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풍청양은 김용의 무협소설 소호강호에서 주인공에게 검수를 알려주는 사부로요. 예. 마윈은 무협소설 속의 사부처럼 인재를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최고로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심지어 혼연일체를 위해 진짜 무림 고수처럼 태극권을 수련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 이 사람이야. 난 사람이에요. 기인이긴 해요. 네. 또 자신의 직원들 또한 무협소설 속 판타지처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이 지켜야 할 9가지 원칙을 풍청양이 사용하는 검술 이름인 독고구검으로 칭했고요. 심지어 그 회사 내 지명까지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마윈 회장의 집무실의 이름은 소설 사조 영웅전의 주요 배경인 도화도고요. 회의실은 의천도룡기 속의 배경인 광명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무협소설은 마윈에게 창의력의 기폭제로 작용을 했고요. 그 결과 잘 아시겠지만 1999년 약 8,500만 원으로 창업한 회사가 2014년에 시장가치 241조 6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그 뒤 A사는 중국 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80%를 차지하면서 마윈 회장은 중국의 영웅이자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또 날이 적당해서 나는 바다를 건넌다라는 독특한 취미를 가진 CEO가 있습니다. 바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인데요. 이 사람 나올 줄 알았어요. 평소에 도전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리처드 브랜슨은 다양한 종류의 탈 것을 타고 짜릿한 모험을 즐기는데요. 이 모험의 절정이 꼭 바다를 건너는 거였던 겁니다. 아니 어느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의 바다 건너기 기록을 살펴보면요. 첫 시작은 1985년 자신의 항공사 이름을 붙인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항해는 요트가 전복되어 끝났지만요. 이듬해인 1986년에 종전의 세계 기록을 2시간이나 앞당긴 3일 8시간 31분 만에 기어코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목표는 바로 열기구. 1991년엔 스케일을 더 키워서 일본에서 캐나다까지 무려 태평양을 건너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2004년 세계 최초의 고속 수륙 양용 차량을 구입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 해협을 1시간 40분 만에 건너며 종전의 세계 기록인 6시간을 깨기도 했습니다. 진짜 정말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데 뭔가 좀 집착을 하는 게 아닌가. 바로 세계 최고 혹은 세계 신기록 이런 새로운 기록을 꼭 세운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평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본인의 성격은 물론 가능성이 보이면 주저없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리처드 브랜슨의 모험적인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매번 자신이 탈 요트나 열기구에 자신이 새로 창업한 회사 이름을 새겨 넣어서 깜짝 홍보 효과까지 노렸는데요. 아니 그럼 리처드 브랜슨의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 목표는 앞서 소개했던 지구에서 단 7명만 했다는 그 취미, 우주입니다. 2004년 우주를 왕복하는 여행사를 세웠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이 지난 10월 앞으로 6개월 내에 우주에 가겠다라며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항공우주국에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세웠군요, 그냥. 세웠습니다. 내가 게다가 가겠다. 기한을 정했어요. 나 6개월 내에 갈 거야. 아 그래요? 그게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그의 열정 가득한 도전, 전 세계가 함께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